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태국에서 들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로 곧바로 압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방콕을 출발해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회색 검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조금 전 10시 50분쯤 이곳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변호인과 접견을 마치는 대로 체포 시간인 48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분간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단단히 준비하는 건 김 전 회장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여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부터 지난 2019년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외화 640만여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취재진들과도 좀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귀국 전부터 줄곧 주변인들과 취재진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흘러간 변호사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근들이 쌍방울 사회이사 등으로 선임된 배경 등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사회이사 선임권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셨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오늘 새벽 태국 방콕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도 변호사비 대납 자금의 출처로 지목되어 온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일이겠냐고 되물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쌍방울 실제 사주인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하는 만큼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체포 시한이 모레 이른 새벽까지라 검찰은 내일 중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에 적시되기도 한 횡령과 배임 등 혐의부터 조사가 이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앞서 김 전 회장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비교적 적은 대북 송금 의혹부터 들여다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은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되어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 검찰이 이 대표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공항에서도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와는 인연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럼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빈정 한 적이 없는데. 그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네, 거예요? 검찰 조사 성실히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전환채 회사에 전환채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제 가족들 뭐 저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 구속된 거에 대해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홍지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 교류 사업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재명 당시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모두 얽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탄이 한 골프장에서 도주한 지 8개월 만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송환 거부 소송을 앞두고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 중 가장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단에 지급한 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 변호인단 몇몇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쌍방울은 변호인단이 사건을 수임한 몇 달 뒤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검찰은 이 중 절반 정도를 사들인 계열사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있습니다. 쌍방울은 64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도 김 전 회장과 중국에 동행해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보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몰랐겠느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쌍방울과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낸 적이 없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밖에 없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윤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그래도 검찰은 쌍방울 그룹 내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검찰이 자진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도 진척을 보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게는 폭력 조직, 불법 도박, 불법 대부업 같은 말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중견 기업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시설 관련 준공식. 옆으로 길게 서 있는 사람들 사이 유독 키가 큰 한 남성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남성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 8개월여 만에 덜미가 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나고 자란 김 전 회장은 20대 때 전주의 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 대대적으로 유행하던 2000년대 중반. 김 전 회장은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하다 적발됩니다. 이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강남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자금력을 급격히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엔 쌍방울 그룹을 인수했고 이후 특수차량 제작 기업인 광림, 그리고 바이오 기업 나노스 등을 인수하며 중견 기업인으로 성장합니다. 주로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이 이루어졌고 쌍방울 인수 전에는 주가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도 김성태 전 회장 송환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고 민주당은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조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오전 국내로 압송됐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회의에선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입장을 낼 여유도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집중 조명되자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뿐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건데요.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이 당 지도부의 기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다른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해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당당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분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네, 이태원 국정조사 오늘 마무리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로 55일 만에 끝납니다. 오후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데 여야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책임자로 적시할지 여부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 소재가 없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한다면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증언이 충분히 나왔던 만큼 이 장관을 당연히 포함해야 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수본 수사의 미진함과 한계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특검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후속 조치들이 지금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라든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참사 책임자를 고발할지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여당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진행된 검찰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최대한 범위를 좁히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오늘은 대구로 간다고요? 네, 당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대구 동화사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찾았던 곳인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의원은 방문 전 자신의 SNS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해임은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에워싸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멀어지게 할 거라며 일명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충남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적격자임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오전 10시 반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다음 총선에서의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구에서 당원들을 만나 총선에서의 수도권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입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토론과 컷오프 같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역대 최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에 비해 6.47% 떨어졌습니다. 10월의 하락폭 4.5%보다 커진 것은 물론 월간 지수로는 부동산원이 2006년 2월 실거래가 지수 발표를 시작한 이후 16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11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마이너스 18.86%로 동기간은 물론 2006년 이후 연간으로 비교해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금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거래 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손해보험사의 무증빙형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12.98%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도 12.71%나 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각각 0.3%포인트, 0.37%포인트 급등한 금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오늘 결정되는 겁니까? 네, 오늘 열리는 회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해제 시점과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시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머지않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분 좋게 설 전에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웅적인 결정이나 결단을 요구하는 분야는 아니라는 말로 설 연휴 이후 해제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완화를 위해 제시한 4가지 기준은 현재 고령층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4만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8일 3만 3천여 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당장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해도 2만 명 가까이 줄었고 2주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절반 수준입니다. 해외 유입은 95명으로 이 가운데 60%가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5%로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03명으로 어제와 비슷하고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0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설 연휴 가장 교통이 혼잡한 때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 오전,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 오후로 예상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은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입니다. 이 기간 모두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용 교통수단별로 보면 승용차 91.7%, 버스 3.8%, 철도 3% 등 순입니다. 승용차 기준 추정 최대 소요 시간은 고향 가는 길이 서울에서 광주 7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 8시간 40분, 돌아오는 길은 부산에서 서울 8시간 15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35분입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10시에서 11시, 귀경길은 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서 3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기송은 설 전날 오전에, 기경은 설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성, 기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 날이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 동안 면제됩니다. 평소 운영하는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선 20일부터 24일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합니다. 심야 시간 철도나 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수도권 시민 편의를 위해 설 당일과 다음 날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와 철도와 항공기 공급 좌석 등도 늘어납니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곳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합니다.
교통량이 몰리는 전국 19개 지점에는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 순찰차가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추돌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결빙 취약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미리 뿌릴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아침 국내로 들어왔고요. 지금 검찰로 압송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동훈 장관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정치적 망명 검토하셨다는 사실인가요? 없어요. 예.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수배 덮기 전에 검찰 수사관한테 존재 정보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사회이사 선임권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셨던 부분인가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바뀌어질 겁니다.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성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아침 인천공항의 모습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 출석했을 때 장면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조금 부연을 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신호를 보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요.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 레이 한번 산 거 외에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성태 회장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번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건은 사실상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인데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그 이태영 변호사라고 지난번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그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의 M&A와 관련해서 거래를 했다는 건데 네.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 변호사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후배. 그 변호사가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장 먼저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예. 너무 검찰과 언론이 부풀리기를 했는데 마침 김성태 회장이 이제 국내에 이제 송환된 만큼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성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재미나는 일이죠. 이재명 대표도 모르고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고 범죄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도망가요? 아니 국내에 있어야지요. 죄가 없는데 왜 태국으로 뭐 또 다른 나라로 인근 국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직원들 불러다가 유흥업소 직원 불러서 김치 가져오게 하고 회 갖고 오게 하면서 이런 돈을 왜 들였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죄 없는 사람들이 왜 도망갑니까? 이분만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 양 누구 있잖아요. 양선길인가? 이분 사촌인가 그래요. 이분도 도망갔잖아요. 재물을 총괄하고 있는 분도 도망갔어요. 예. 아니 잘못이 없는데 왜 회사의 핵심들이 다 도망가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예. 태국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겠어요? 못 견디겠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럼 도망갔는가.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사장도 도망가고 재물을 총괄하고 있는 이분도 도망갔으니 이거부터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실 쌍방울과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도망갔을까? 저도 이제 궁금한데 김성태 회장이 사업을 확장해 오는 과정을 보면 일종의 M&A나 무자본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온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도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을 받을 때 실제로 변호사비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돈도 사실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마치 20억 원을 쌍방울에서 추가로 무슨 지원을 해준 것처럼 그거는 그야말로 명백한 허위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에 그게 밝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회장이 왜 도망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건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건은 수사도 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가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예. 이재명 대표께서 형수 욕설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허위사실 요프로 방송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렇게 큰 노폰 같은 데서는 2억 몇 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네.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전화 한 통 해주는데 전관예우 같은 사람들 1억 2억씩 받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들로 아주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예. 이렇게 2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고문에다가 사회이사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네. 쌍방울에 가가지고 사회이사랑 가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범죄자들이 다 부인을 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항상 의문이 갖는 게 왜 도망갔을까? 떳떳하게 다른 사건이면 다른 사건들은 얼마든지 대응하면 되거든요. 예.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이 대부분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적으로 도의적으로 이제 그 변호인 명단에 올렸다는 얘기고요. 이태영 변호사가 변론을 총괄했는데 그 이태영 변호사랑 같은 로펌에 있는 이남석 변호사가 쌍방울 M&A 과정에서 20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남석 변호사를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청문회를 할 때 윤우진 전 용산서장의 뇌물 사건의 변호사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소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 소위 특수통 출신의 검사가 변호사로 한 거예요. 그분에게 쌍방울에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네. 20억을. 그러면 그분이 친하기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문제가 들통나도 여러 번 들통이 났을 텐데 정작 이태영 변호사가 변론을 총괄했는데 이태영 변호사는요. 가족의 친인척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증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검찰은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종의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는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예. 그야말로 너무 야비하고 너무 심하다. 이런 판단을 듭니다. 지금도 본인이 예.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실대로 얘기했을 텐데 실제로 본인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실체가 없고 다른 건이다. 예. 그걸 부풀리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김성환 의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쌍방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남석 변호사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살다가 보면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가 한둘입니까? 선후배가 한둘입니까? 많잖아요.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다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걸 물었던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에 네. 이걸 부인을 했잖아요.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권순일 같은 재판관이 있었을 때 네. 소수 의견을 내고 이게 1, 2심에서 유죄였던 것을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이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민변 출신이 아니고 대형 로펌도 있잖아요. 이러한 돈들을 다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걸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해명을 지금까지 떳떳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해명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여러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얼마나 또 명쾌하게 수사를 해낼지가 관건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건 관련 소환을 통보했고요. 오늘 민주당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주가 조작 진상조사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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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다 보인다! 증거인멸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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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는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김 의장님께서 민주당의 입장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대통령실 옮긴 거 말고 잘하는 게 뭐 있냐. 경제도 그렇지, 뭐 외교도 그렇지, 무인기로 서울 하늘은 뻥 뚫렸지, 외국막 나가면 실수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이재명 죽이기, 요것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설 밥상에 그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무능이나 실책이나 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이런 게 밥상에 올라올까 봐 또다시 지금 소환 6일 만에 또 지금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설 후에 소환해도 될 것을 설 전에 소환하겠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하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는데 네. 어디에도 이재명에게 무슨 불법 자금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조선 왕조실록에 가까운 1,300페이지가 넘는 녹취록에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를 또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아주 전통이 있고 대한민국 발전에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했었던 훌륭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저희 정당은 또 산업화 같은 거 할 때 큰 역할을 했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발전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게 지금 방탄의 당 전체가 지금 앞장서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전 이것을 벗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박범계 전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다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 뭐
뭐 주가 조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대답할 사항이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 검찰 법무부 장관하고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친문 검사들 놓고 조사해서 아무것도 기소 못하고 나서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사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이게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네. 조폭들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토착 세력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대장동을 이러한 설계하고 본인이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명백하게 밝혀야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 박해받고 정적 제거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적이 이재명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잘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적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적 제거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도저히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논리를 저는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장동 건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국민들이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 대장동 전체를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100%.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LH에 지시해서 LH가 하지 말라고 해서 LH가 포기하거든요. 민간 개발로 100%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하면 민간이 너무 폭리를 갖게 되니까 100%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성남시의 의원들의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위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전체 그 개발 이익의 절반이 넘는 5,500억을 환수를 했고요. 예. 나머지 4천억대를 가지고 소위 김만배와 정영학과 남욱, 유동규 이 일당이 그 돈을 돈잔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회수한 사람이 있고 그 이익을 배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 불법을 무마해 주거나 로비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던 소위 50억 클럽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되는 일인데 돈의 흐름은 추적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해서 오로지 초점을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고 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소위 핵심인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6명이 대부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서대문 골짜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줍니까? 그것도 우연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유일하게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조사와 수사와 이 검찰의 이 수사를 피해간 사람이 이 대장동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는 게 본류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공정하고 무리하다. 예. 이게 저희 당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장님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한 거예요. 문정부 시절에. 50억 클럽 왜 조사 안 하느냐 그러는데 조사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거 문정부에서 왜 안 했겠습니까? 문정부 검찰에서. 아니 우리 당에 관련된 사람 있으면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50억 클럽을 문정부에서 안 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조사하듯이.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 무슨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당대표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 그러는데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사건의 고발자도 민주당이었고 이 사건의 시작과 검찰 수사의 시작도 민주당이었고 이걸 덮은 것도 민주당이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었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당 친문 정권에 의해서 박은정 같은 청남지청장은 아예 서류도 못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차장검사가 치받은 것이고 그러고 나왔고
이런 과정들이 다 1년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다고 먼지 안 털 이론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검찰에 저는 안 나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떳떳하게 나가서 받고 나오시고 예. 들어갔던 문으로 무사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이걸 지금 이렇게 저 야당을 정적 제거를 한다. 절대로 정적 제거 아닙니다. 야당 파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본인이 설계했고 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나가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폭들도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식이 조폭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폭들이 무슨 큰 범죄 저질러 놓고 아래 조폭들이 대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뭐 영화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본인이 밑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 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설계했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떳떳하게 나서셔서 예. 이거에 정말 억울함이 있으면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진실이 감춰지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시장이 전체 설계를 초기에 한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 민간 개발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다 취하려고 하는 거를 100%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당시 국민의힘 쪽에 다수 성남시의원들이 그걸 못하게 막는 바람에 소위 이제 민간 합동 개발 방식까지 설계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 설계는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진행 과정들이 있었고 그 진행 과정에서 소위 대장동 일당이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뒤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과정이 있죠. 그 취한 과정이 소위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것에 의해서 거의 한 1,400여 페이지의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예. 그 공개된 녹취에 보면 소위 이 검찰의 고위직에 있었던 선배들 특히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김남수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장동 일당의 여러 가지 이 비리를 엄호해주고 또 그 남은 이익으로 여러 언론사의 간부들에게 소위 뒷돈을 대주고 네. 판검사에게 뒷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감춰져 왔던 진실이 이번에 이제 확인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과정 어디에도 이재명 지사가 금품을 받았다든지 이런 건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당시 시장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해서 철저히 감춰라. 네. 이렇게 해서 그 진실의 과정을 미리 다 파악하지 못한 책임까지를 묻는다고 하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이 전체 이익이 다 민간 업자한테 가려고 했던 것을 환수했고 예.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은 그 전임 검사들을 비롯한 이 소위 이 윤석열 검찰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50억 클럽 속에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결국 이 사람들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예. 그게 맞다.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저희가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어쨌든 검찰 전체적인 수사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 그럼 소환에 응합니까 이번에?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무리하다 이런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다수는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만. 그게 다수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이 할 것 같고요. 사건에 대해서 보면 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민간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민간들은 돈 되면 몰려들게 돼 있고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했으면 공공으로 땅값이 한 600만 원 갔는데 뭐 278만 원, 280만 원씩 이걸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공이 이 땅을 수용을 하려고 하니 51%의 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네. 그래서 민간 땅을 공공으로 수용한 거잖아요. 그렇으면 이거를 공정하게 했었어야죠. 이득이 추가 이득 나는 것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 땅 갖다 놓고 다음에 수익계약을 다 줬잖아요. 땅을 분할을.
이런 특혜를 줘놓은 게 누구냐? 이재명 지사입니다. 지금 이 돈의 저수지가 묻혀 있는데 이 돈의 저수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어제 모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400 몇십억을 다른 사람 명으로 지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나가서 이 부분 밝히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 텐데 당내 감정 싸움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심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권 주자의 행보를 사실상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출마가 포기를 하든 선언을 하든 자기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 행보를 통해서 그 행보가 주어지고 반응을 보면서 또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때 되면 이제 의견을 내시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는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고요. 오늘은 대구를 간다고 합니다.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갔던 곳인데 거의 당권 주자 행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입장 표명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텐데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소위 정부와 여당의 행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할 때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소위 비윤, 반윤을 그냥 노골적으로 쳐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와 같았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지금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거의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공당이냐 윤석열 왕국의 부하들이지 이런 느낌을 지금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오랜 동안 당이 쌓아왔던 룰도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7대3으로 반영하는 것도 당원 100%로 바꾸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매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민심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김성환 의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좋지요. 친윤 반윤 하는데 다 친윤입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당의 전체가 다 영향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 있고 뭐 비윤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친윤인데 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함께 할 텐데 생각에 또 정치적인 지향점들이 좀 틀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싸움을 속성으로 갖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쟁으로 땅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를 삼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되면서 예를 들면 여야의 싸움의 장소를 국회를 만들어서 이곳에 가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번 다퉈보고 싸워봐라. 그리고 이곳에서 경쟁을 하라고 만들어주는 곳이 이제 국회인 것이고 또 당권은 또 당권대로 또 당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자들이 나와서 자기 생각들 간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이지 획일적으로 누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 줄 서버리고 경쟁도 없다고 한다면 이런 거야말로 공산당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이 활기 있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일도 없죠. 그런데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친박, 진박, 비박, 탈박, 월박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진박 간별사들이 나서서 공천을 좌우하니까 옥새 들고 나르샤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친윤, 비윤, 반윤, 뭐 탈윤 뭐 등등 해서 오로지 이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게 아니라 소위 윤심을 받드는 것에 올인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천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 행동하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왕국을 만드는 이런 방식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의장님께서 보시기엔 그러면은 여당의 대표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돼야겠죠. 네. 오로지 이 윤심만을 쳐다보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무서운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저희 당 일을 잘하는 게 숙제겠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꼭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특위가 오늘 그 기한이 끝납니다. 55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는데 사실 뭐 특별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더 뭔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족들이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하는 건지 국정방해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중간중간에 사보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진실규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 특히 왜 교통 통제를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한 그 실체가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됐고요. 그 무렵에 사실상 마약 단속을 10시 반경에 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그것 때문에 소위 이 정복이 아닌 사복 경찰들은 네.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결국 이제 못하고 정작 압사 사고 이후에는 일종의 이제 마약과 관련한 이제 부검을 하자고 하는 걸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등등을 보면 뭔가 작동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잘 안 밝혀진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진실 규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이제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 예. 부분을 이제 추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남은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고 특검의 목소리도 특검의 필요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게요. 숨길 게 뭐가 있죠?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아니면 문서가 뭐 조작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몰려나온 인파에 대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기에서 절대로 숨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마약 얘기를 하셨는데 마약을 단속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극히 공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약 단속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복경찰로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기가 부여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 마약 단속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왜 교통 통제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글쎄 그 물을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업무가 정확하게 특히 마약 단속은 비밀리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는요 야당이 더 잘할 거예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진상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저희가 다 협조를 했지요. 네. 또 이 기간도 연장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뭐 더 나올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거야말로 정말 이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공정하게 하고 저 냉정하게 정말 원인을 파악을 해서 나오는 원인에 맞게 다음에 이런 대형의 안전 재난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검을 요구하고 하는데 특검도 간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정확하게 방향성이 있고 못한 부분이 뭐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건데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야당이 뭐를 주장해도 다 좋은데 예. 이러한 안타까운 이런 젊은이들의 이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정쟁화하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찰 특수본 수사도 끝이 났고요. 이제 국조 특위도 활동을 마무리하면 사실상 이 참사의 진상조사가 일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그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는 발언도 했고요. 근데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질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정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급하면 정무적 책임도 가게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체를 놓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인 지금도 보레다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잠시 오를 것으로 보여 한파특보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강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밤에는 또다시 중서부 지방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절기 대안이 지나고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